그렇다면 약간 첫 문장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모든 지원 동기 문항은 다 그래요. 30만 취업 준비생들을 책임지는 취업장인 취준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진짜 좀 중요한 문항이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올해 초인가요? 산업군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와 회사 지원 동기가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르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봐주세요. 네, 여기 네, 여기 그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거랑 같이 연결되는 게 저 뒤에 있는 회사 지원 동기랑 네. 같이 한번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산업군 지원 동기 먼저 볼게요. 산업군이 지금 패션 산업군이에요, 그쵸? 네. 저희 패션 산업군이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싶고 되게 관심이 많다. 쇼핑몰 운영도 실제로 해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관심도가 충분히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이거 첫 줄 어차피 지울 거니까 어차피 날릴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패션은 처리해 주시면 안 되나요? 패션은 일어나고 잘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분야. 이거 제 얼굴에 삐처리해 주세요. 왜 이렇게 쓰셨나요? 근데 웃긴 건 네. 제가 쓸 때는 되게 잘 썼다고 그쵸? 생각을 했어요. 원래 밤새면서 막 써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서 제가 낮에 처음 시작하면 이게 뭐야? 진짜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들으니까 고개를 못 들겠네요, 진짜. 자, 일단은 네. 어떻게 시작하면 좋으냐면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부터 시작하는 게 좋기는 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이제 뭐 브랜드사에서 나오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기도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쇼핑몰을 운영해 보니까 라는 식으로 관심사를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망치로 머리 때리듯 난 이건 것 같아 하는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죠. 저도 IT에 관심이 진짜 많았지만 왜 IT가 좋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땐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IT가 좋아졌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노출되고 그게 조금 관심이 생기니까 다른 쪽으로 노출이 되고 그 관심사가 연결돼서 또 다른 관심사로 연결되고 이게 하나의 맥락처럼 번지다 보니 내가 어느새 여기에 빠져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을 조금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쇼핑몰 운영하면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실 산업군이어서 관심 있는 분야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렇다면 약간 첫 문장은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모든 지원 동기 문항은 다 그래요. 이게 지원 동기라는 건 자꾸 외적으로 찾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면 트렌드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서 관심이 있고 재밌었다라고 써 있는데, 사실은 이건 내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외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패션 산업군이 빠르게 돌아가고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건 맞지만 내 업무가 그럴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까일 수 있어요. 저희는 원래 루틴한 브랜드 베스트셀러들이 다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그렇게 트렌드한 거를 막 추구하면 따라가진 않는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라는 식으로 공격적인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성의 질문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내 내적인 동기가 아니라 외적인 동기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좋다는데 왜? 라고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가 관심이 있었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온 이런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거에 의문을 품거나 질문을 여기서 비꼬아서 한다거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동기를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에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관심사가 생기게 된 계기와 시작,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발전 포인트를 보여주고 그만큼 저한테 의미 있는 것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해주세요. 패션이란 일어나고 잘 때까지 사람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그 사람의 가치관, 감정, 성향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고 생각.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조금 편안한 말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패션이란 건 단순히 그냥 스타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그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성향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좀 편안하게 써주면 덜 이상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너무 장황하거나 뭔가 정의를 내리듯한 말을 하는 게 원래 면접장에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얘가 나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네. 면접관의 입장에서 면접자가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근데 보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 자체도 어느 정도의 인스트럭션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적인 동기가 생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상을 얘기해주면 더 좋아요. 지금도 저는 맨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뭐 잡지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관심사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업이 되었을 때 흔히 덕업일치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다. 되게 스무스하죠? 이렇게 말을 하셔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뭐 덕업일치가 되면 참 좋지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수긍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어색한 말을 쓰거나 너무 가르치는 듯한 툴을 쓰거나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한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면접 현장에서 뭔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들에 되게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항상 내 내재된 동기를 찾는다가 중점이에요. 마찬가지로 회사 지원 동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회사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으로 지원 동기는 다 똑같아요. 이 회사가 왜 좋냐, 이 회사가 본인한테 어떤 의미냐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성장 방향이나 이때까지의 변화해온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맞아 들어갔는지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좋았고,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그 관심이 커져가는 어떤 그런 발전된 방향들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내재적인 걸로 시작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게 네. 내재적인 동기가 있긴 한데 네. 이유는 없어요. 어머니한테 드린 첫 선물이 이 회사의 머플러였다. 네. 스토리는 좋은데 네. 이 회사가 그러니까 발전 방향이나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회사가 보여주는 인재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지원했다라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이유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회사 브랜드 자체가 좋은 거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본인의 관심인 거죠. 회사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직무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여기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걸 들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브랜드를 좋아하면 소비를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이건 사실 B2C 기업이거나 뷰티, 패션, 코스메틱 혹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흔히 이제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의 이미지는 다 좋아할 수 있죠. 근데 네. 그게 회사랑 연결이 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연결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봐라 라는 건 그냥 정말 이 회사의 연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제가 어느 정도로 준비하라고 하냐면 5분 내외로 준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꼭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수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나 네. 디테일한 그 지표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회사는 어쨌든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이고,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그 이익 실현에 기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으로 경영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어떤 방향성을 전혀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커리어 목표,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 커리어 목표는 자기소개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내 SCM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앞에 부연 설명 나와 있네요. 내용 잘 썼어요. 그래서 이러이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에 대한 플랜을 좀 적어줬고,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도 보여줬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멘토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썼는데, 이거는 회사 외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이게 사업이나 아니면 창업을 하겠다, 뭐 아니면 이 회사 나가서 이렇게 성장하겠다, 절대적으로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날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커리어 목표 쓸 때는 포부랑도 좀 연결될 수 있는데요. 포부를 쓰거나 커리어 목표를 쓸 때는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장황하거나 예를 들어서 글로벌 지사장이 되는 게 목표다라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진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직무적으로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진짜 여러 문항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면접 준비한 다음 또 면접 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합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너무 이른 거 아니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